지난번에 한 개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리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허미션 오퍼레이터. 뭐 예를 들면 A 어드 조인트하고 자기 자신이 같은 게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의 아이겐밸류 이거를 A라고 그랬나요? 지난번에? A라고 그랬나요? 파이 A라고 그러죠. A라고 그러면은 파이 A라고 그럽시다. 파이 A라고 그러면은 이거의 아이겐밸류가 A고 이게 아이겐밸류죠? 이 경우에 A는 리얼이다. 응? 리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A의 파이 A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B라고 그럴까? B 이걸 B라고 그러면은 이거 아이겐밸류를 B라고 그러면 말이죠. 이런 경우에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은 아이겐밸류가 같지 않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파이 A하고 파이 B는 서로 오소고날하다. 오소고날 직교. 이걸 우리가 오소고날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직교한다 이렇게. 예?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 얘기죠. 이거는 뭐 벡터에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뭐 A 벡터, B 벡터가 0이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 A 벡터, B 벡터. 이게 수직이면은 0이죠?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 여기서 오소고날이라고 얘기해요. 내적이 0이면 우리가 오소고날이라고 부른다. 오소고날은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이런 거였죠.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아이겐밸류가 리얼이다.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아이겐밸류가 리얼이고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는 스테이트들은 서로 직교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런 특성이었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경우고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하면은 지금 A하고 B라는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한다. 커뮤트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죠.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초등학생들이 아는 산수죠. 무슨 뜻입니까? 순서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커뮤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곧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오퍼레이터하고 B라는 오퍼레이터를 순서를 바꿔도 전혀 영향이 없는 그 관계를 우리가 커뮤트한다. 커뮤트한다.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두 오퍼레이터 서로 커뮤트하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파이 A가 A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이렇다면은 말이죠. 이걸 한번 우리가 걸어보면은 이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건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입니다. 연산자 사이의 관계.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스테이트에 작용하더라도 이 관계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우리가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을 그러니까 뒤에다가 무슨 캡벡터를 붙여주지 않고 바로 씁니다.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커뮤트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 자, 이걸 보면은 말이죠. 내가 이거는 여기서 위에서 이걸 가정을 했죠? 가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상수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A에 B의 A가 되겠죠. A에 B의 A. 그러니까 이거, A가 아니라 이게 파이 A라고 썼죠? 여기 보면 말이죠. 지금 이 경우는, 파이 A라는 스테이트에 B가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A가 작용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이건 A는 상수니까,
요거는 파이 A라는 스테이트에 B가 지금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보면은 말이죠. 요 부분을 보면은 파이 A에 B가 작용하는 어떤 똑같은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걸 내가 psi B라고 그럴까? 이것도 그럼 여기도 psi B가 되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psi B라는 이 스테이트, 새로운 스테이트가 A라는 오퍼레이터의 뭐야? 아이겐 스테이트죠? 아이겐 스테이트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시 쓰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스테이트, 지금 내가 파이 A라는 A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B를 작용해서 얻은 스테이트를 내가 psi B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면은 그 psi B라는 스테이트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렇죠? 동일한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스테이트.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이 psi B라는 스테이트나 psi A라는 스테이트나 아이겐 밸류 값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아.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요 두 가지 식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요거를 지금 가정을 했죠. 1번 가정, 2번 가정 하면은 뭐가 나와? 3번 결과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파이 A하고 psi B는 서로 동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아이겐 밸류가 같으니까. 2번하고 3번에서 아이겐 밸류가 같으니까 파이 A나 psi B는 서로 동등한 스테이트다. 아이겐 밸류가 같으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측정을 했는데 똑같은 측정치를 얻었다. 그럼 우리가 동등한 스테이트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psi B를 말이죠. 내가 이 psi B를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B는 상수야.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서로 프로포션 하니까 똑같은 아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그냥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뭔지 모르지만 어떤 비례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내가 요 식을 다시 쓴 게 이거죠. 요 밑에 있는 식이죠. 자, 밑에 있는 식은 뭘 의미하냐? 이거 이게 파이 A가 돼야 되겠죠. 파이 A. 네, 미안합니다. 이걸 이렇게 잘못 써서 그랬나? 이건 그러니까 요거하고 서로 비례하니까 그냥 요 비례상수를 해가지고 요거 비례하니까 비례상수입니다. B는 비례상수. 뭔지 모르지만 비례상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파이 A라는 스테이트는 B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고 아이겐 밸류가 B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냥 파이 A를 이거는 B를 작용하면 B가 나오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파이 AB로 써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A의 파이 AB를 하면은 A라는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 아이겐 스테이트고 B의 파이 AB를 하면은 B라는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 아이겐 스테이트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터나 오퍼레이터는 공통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갖습니다. 커먼 아이겐 스테이트. 그러니까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터 하면은 말이죠. 아이겐 스테이트는 두 오퍼레이터에 다 아이겐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세 개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세 개의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트한다. A, B, C가 다 서로 커뮤트한다. A, B가 있고 만약에 C라는 오퍼레이터도 A하고도 커뮤트하고 B하고도 커뮤트한다 그러면은
요러고 하면은 A, B, C가 서로 다 커밋하는 거죠? 그죠? A, B끼리 커밋하고 A, C 커밋하고 B, C 커밋하면 A, B, C가 서로 다 커밋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파이 AB라는 A, B 아이겐스테이트가 C의 아이겐스테이트 되겠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 B, C가 지금 다 이게 커밋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커뮤팅 오퍼레이터들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오퍼레이터들은 서로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를 뭐 A, B, C라고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세 개의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트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각각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 아이겐밸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예? 무슨 얘기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용하는 우리가 특성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저 상태들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정의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되겠어요? 이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커뮤트하는 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팅 셋 오브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서로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을 다 찾습니다. 먼저 다 찾아. 그러면은 그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은 전부 다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갖겠죠. 그리고 커밋하지 않는 것들은 그 아이겐스테이트들을 바꾸겠죠. 커밋하지 않으면은 아이겐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트로 바뀝니다. 다른 스테이트로.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하는 일은 왜냐면은 앵귤라 모멘텀을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에 배울 텐데 앵귤라 모멘텀을 예를 들면은 앵귤라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트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쭉 찾아요. 찾아봐. 그래가지고 통상은 앵귤라 모멘텀하고 커뮤트하는 게 이제 뭐 L 자승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LZ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기저 벡터로 해가지고 그것들로 모든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뮤트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은 그 커뮤트하는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다른 상태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변화를 알아내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스케일을 다 붙다. 지난번 우리가 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예를 들면은 말이죠.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보면은 커뮤트하는 H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었죠?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이거하고 커뮤트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N이 있었죠. 뭐 H는 N으로 그냥 표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A라는 오퍼레이터는 N하고 커뮤트를 안 하죠. 예? 그렇죠. A 대고도 안 했고. 물론 N은 뭐 H는 뭐 H바 오메가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이런 오퍼레이터였으니까 N하고 커밋하면 H하고도 커밋하겠죠. 그러니까 H하고 N은 서로 커밋하기 때문에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갖는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가져. A는 N하고 커밋을 안 하기 때문에 H하고도 커밋을 안 하겠죠. 물론 A 대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어?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하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를 이거 N의 아이겐스테이트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A는 하나 다른 걸로 밑으로 내려줬죠. A 대건 하나 올려줬고.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커밋하는 오퍼레이터들은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갖는데 커밋하지 않는 것들은 항상 그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다른 걸로 다른 스테이트, 그 아이겐스테이트의 뭐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일반적으로 변화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커뮤팅 셋 오브 오퍼레이터를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지?
가한하는 모든 연산자들의 집합이거든요. complete set of. commuting set가 아니죠. 내가 이게 영어를 잘못 썼네. 네, 원래 했으면 이렇게 영어를 commuting set은 set이 커뮤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sorry입니다. complete set of. 영어가 객지에 나서 고생하는 거. complete set이. 그러니까 이 commuting하는 오퍼레이터들의 complete 완전한 집합. 그러니까 다 찾아냈을 때 우리는 그 양자역학적인 계를 완전하게 기술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다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충 뭐 다른 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complete set of commuting operators.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대충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complete set은 모르지만은 대충 그거에 비슷하게 커뮤팅하는 오퍼레이터들, 이 커뮤팅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찾아낸다. 아까 잘못 쓴 거는 바꾸기 바랍니다. complete set of commuting operator. 이거 안 봤으면 또 잘못 얘기할 뻔했구만. 자, 그래서 이 관계, 커뮤터하는 오퍼레이터들은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때도 기본으로 밑에 까는 개념입니다. 밑에 까는 개념인데 밑에 까는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해봐야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밑에 까는 개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피지컬은 어브저버블은 커미션 오퍼레이터다. 그 다음에 측정치는 그 커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얘기했죠? 커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리얼이다. 그러니까 고로 측정치는 뭐야? 리얼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측정하는 건 항상 리얼이지 컴플렉스 넘버가 아닙니다. 측정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밑에 항상 깔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을 확 박아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A하고 C가 만약에 커뮤트한다 그러면은 두 개의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갖는다 그랬는데 지금 A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있죠. A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아이겐 스테이트가 A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서로 다른데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고 칩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겐 밸류는 같은데 A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는 같은데 서로 다른 아이겐 스테이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파이 A는 psi A라는 스테이트하고는 다른 스테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겹침 상태라고 부른다. 겹침 상태. 거기 교재에 겹침신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psi A하고 파이 A는 겹침 상태들이다. 겹쳐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말. 이건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트인데 아이겐 밸류가 같을 때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겹침 상태들이다.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다 얘기를 합니다. 겹침 상태. 이러한 겹침 상태들은 말이죠. A하고 B라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커뮤트 하더라도 B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겹친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에는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했어요. 지금 아까 경우는 겹치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B가 그냥 내가 파이 B로 쓰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B의 아이겐 스테이트다. 그리고 B라는 오퍼레이터는 아이겐 스테이트들 중에 겹친 상태들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AB를 하면은 AB가 커밋하는 경우를 예를 듭니다. AB가 서로 커밋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은 AB에 파이 B를 하면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은 B에 A에 파이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말이죠.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게 AB가 서로 커밋하니까 아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A의 파이 B라는 새로운 스테이트가 뭐예요? 이거 B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똑같이. B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B라는 오퍼레이터는 지금 디제너레이트하지 않다. 겹친 상태들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 파이 B는 뭐에 비례해야 되겠어요? A 파이 B는 여기 아이겐 밸류가 똑같이 B니까 뭐에 비례해야 되겠어요? 파이 B에 비례해야 되겠죠? 파이 B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말이죠. 여기 지금 B의 파이 B는 B의 아이겐 스테이트고 아이겐 밸류가 B죠. 그런데 지금 요 AB가 서로 커밋하면은 말이죠. 이 관계를 쓰면은 A의 파이 B라는 요 스테이트는 파이 B에다 A를 작용한 이 스테이트는 B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테이트죠. 똑같은 B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 근데 B가 지금 겹친 상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니까 서로 동등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이게 서로 다른 스테이트, 이게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하다는 얘기는 업투 상수로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A 파이 B는 파이 B의 상수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상수를 A로 쓰면은, 바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 파이 B라는 B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A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자를 붙여줬죠? 표시를. 아이겐 스테이트의 표시를 A도 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파이 B라는 B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겹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 이렇게 A의 아이겐 스테이트 서로 겹쳐 있는 경우에도 AB가 서로 커밋할 때 B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될 것이냐? 그걸 지금 한번 따져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겐 스테이트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말이죠. 이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똑같은 걸 하면은 이 파이 A라는 스테이트하고 내가 푸사이 A라는 스테이트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C1, C2라는 개수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다고 칩시다. 이걸 내가 카이라는 새로운 스테이트로 내가 표시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카이라는 스테이트도 A의 아이겐 스테이트입니다. 그럼 이거는 금방 볼 수가 있죠. 이거 하면은 말이죠. A가 여기 작용하면은 A 나오죠? A가 여기 작용해도 A 나오죠? 이 조건식에서. 그렇죠? 이 조건식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C1의 파이 A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작용하고 이게 여기 작용하면 A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카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라는 이 리니어 지금 A의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들로 새로 작성된 ქს이라는 새로운 카이라는 스테이트는 역시 A의 아이겐 스테이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ქს이 A에다가 A를 작용시켜 보겠어요. 그리고 B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거는 AB가 서로 커밋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A 푸사이 A는 뭡니까? 아까 저기서 쓴 거에 의해서 A의 B의 푸사이 A죠. 그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B 푸사이 A라는 새로운 스테이트에 B 푸사이 A라는 지금 새로운 스테이트입니다. 왜 새로운 스테이트입니까? 푸사이 A라는 스테이트에 오퍼레이터 B가 작용해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스테이트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새로운 스테이트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왜? 아이겐 밸류에 상수 A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B 푸사이 A는
A라는 오퍼레이터에 A라는 아이겐밸류를 갖는 새로운 스테이트니까 이거는 푸사이 A도 될 수가 있지만은 파이 A도 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에 비례하겠어? 카이에 비례하겠죠. 이것도 역시 A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푸사이 A는 카이가 아니죠. 동등하지 않죠. 왜? 카이는 이게 푸사이 A도 있지만 푸사이 A가 아닌 푸사이 A의 비례상수로 표현되지 않는 파이 A라는 다른 스테이트도 있기 때문에 카이라는 스테이트는 원래 있던 이 푸사이 A라는 스테이트하고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 카이라는 스테이트는 푸사이 A뿐만 아니라 파이 A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B 푸사이 A를 우리가 뭐 어떤 비례상수 어떤 특정한 비례상수 뭔지 모르지만은 비례상수 C 뭐 푸사이 A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 스테이트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크시라는 스테이트는 이 푸사이 A뿐만 아니라 이것도 갖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사이 A가 아니라 파이 A를 가지고 시작해도 요거는 역시 이 B 푸사이 A는 A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기 때문에 역시 카이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역시 파이 A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A의 겹침 상태들에 해당하는 A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B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B는 겹친 상태가 없습니다. 이게 B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내가 이 스테이트 공간을 내가 파이 B라고 표현하면은 요것들은 다 A의 다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겠죠. 아까 저기서 보였죠.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고 파이 A는 A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다 모은 겁니다. 근데 A는 겹침 상태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겹친 상태들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는 이 중에 겹친 상태들은 이거 B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지금 겹친 상태가 있는 경우. U 이거는 뭐야? B는 겹친 상태가 없을 경우에 없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겹친 상태가 두 개 다 전혀 없다 그러면은 두 개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코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오퍼레이터가 일부 겹침 상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겹침 상태들은 커밋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도표로 내가 그려놨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이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얘기했는데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라는 게 이런 거였죠. 예를 들면 푸사이라는 스테이트하고 A 파이라는 이런 우리가 기대값을 생각을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A를 이쪽 브라 쪽으로 옮기면은 A 대거 푸사이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항상 이거는 어떻게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푸사이 A 파이 이렇게 쓰나 똑같다. 예? 이런 표현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발을 안 붙이잖아요. 발을 안 붙인다. 브라에는. 캣에는 그냥 발을 붙이기도 하지만 브라에를 안 붙인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A 대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인데 만약에 두 개의 AB라는 이거는 뭐 함시한 필요가 없어요. AB라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곱해가지고 아까 저 예를 들면 AB 서로 컴퓨터를 계산할 때 AB-BA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곱하기 오퍼레이터를 생각할 수가 있죠. 두 개의 곱한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답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B 대거 A 대거입니다. B 대거 A 대거. 왜 그러냐? 이건 여기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사이에 A, B라는 오퍼레이터의 파이다. 이렇게 하면은 A, B라는 두 개 곱한 오퍼레이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거는 이걸 먼저 1번, 그 다음에 이거 2번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기려면은 A부터 벗겨야 되겠죠. A부터 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대거 사이 B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B도 마저 벗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B 대거 푸사이 B 대거 A 대거죠.
A 되고 푸사이 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통째로 보면은 말이죠. 통째로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A, B라는 통째로 주어지는 오퍼레이터의 대거의 푸사이의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A, B의 대거는 바로 B 대거 A 대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B 대거 A 대거. 그래서 이거는 뭐 허미션이나 이런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A, B의 곱한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 대거는 거꾸로 순서 거꾸로 한 거 B 대거 A 대거. 여러분들 이건 행렬에서 똑같아요. 행렬에서 어떻게 됩니까? M하고 N이라는 두 행렬의 곱이 있어요. 이거의 트랜스포즈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포즈. N의 트랜스포즈, M의 트랜스포즈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폰 노인만이, 폰 노인만이죠. 폰 노인만이 그 하이젠버그의 행렬역학의 그 체계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피지컬한 오브저버블들이 커미션 매트릭스로 주어지고, 커미션 매트릭스? 그 다음에, 요런 성질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행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렬하고 성질이 같아요,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얘기를 안 해서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요 정의만 주어지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얘기. 하이젠버그의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말만 했지 실제로 증명을 안 했죠. 지금 하이젠버그의 언서튼티 릴레이션은 뭐였냐면은 X라는 오퍼레이터하고 P라는 오퍼레이터가 이 IH바로 이렇게 커뮤테이터가 정의가 되죠. 커뮤테이터가 정의가 되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델타 X하고 델타 P를 곱한 건 항상 2분의 H바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하이젠버그의 언서튼티 릴레이션이죠.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이렇다 얘기만 했는데 그때도 보일 때도 뭐 대충 파티클 웨이브 듀얼리티 해가지고 대충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나옵니다. 지금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A하고 B라는 두 개의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이거 허미션입니다. 허미션 오퍼레이터들입니다. 허미션 오퍼레이터. 그럴 때 AB의 커뮤테이터가 이건 호수 I입니다. 호수 I 곱하기 C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A라는 오퍼레이터의 언서튼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피지컬 오브저블에 해당하겠죠. B라는 오퍼레이터의 피지컬 오브저블의 언서튼티를 곱한 거는 2분의 C의 이거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A는 X죠. B는 뭡니까? P죠. C는 뭡니까? H죠. H바죠. H바. 나오죠?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두 개의 커밋하지 않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때 커밋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경우에 이걸 보면은 말이죠. A, B가 허미션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는 A 대거, B는 B 대거라는 얘기죠. 허미션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A, B가 허미션이면은 내가 C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하면은 C도 역시 허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I를 써준 거예요. 허미션을 만들려고. 그래서 C가 허미션이 되는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대거는 뭡니까? C의 대거를 뭔지 모르니까 A, B의 대거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A, B라는 커뮤테이터의 대거를 취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A, B 빼기 BA의 대거가 되겠죠. 근데 A, B의 대거는 아까 저기서 했죠? 뭐야? B 대거, A 대거죠. 첫 번째 항은. BA는 뭐야? A 대거, B 대거죠. 근데 A, B가 두 개 다 허미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BA 빼기 AB가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B의 커뮤테이터죠. 마이너스 AB의 커뮤테이터. 마이너스 AB의 커뮤테이터인데 AB가 지금 AB의
AB의 커뮤테이터가 IC잖아요. IC. 이게 IC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IC 이렇게 되겠죠. 에? 그렇죠? 근데 A대고 B대고의 커뮤테이터는 원래 정의에서 뭐하고 같습니까? IC의 대거가 돼야 되겠죠. 이거 그냥 내가 정의를 그냥 쓴 거예요. AB의 커뮤테이터는 IC라는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컴플렉스 넘버의 대거는 뭐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기억하고 있습니까? 컴플렉스 넘버의 대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A 대신에 이걸 컴플렉스 넘버를 집어넣어 보세요. C를 집어넣었어. 이쪽으로 오면 이게 C 대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이 C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C의 psi 스타 파이 dx 이런 거잖아. 이게 적분으로 표현하면은.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은 C 대거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뭡니까? 파이의 dx죠. 그죠? 요거를,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C psi, C 스타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 요 전체를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 이렇게 되죠? 요거 비교하면 어떻게 돼? C 대거는 C 스타죠.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의 대거는 항상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마이너스 i의 오퍼레이터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C 대거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했을 때 나오는 거는 요거고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건 요거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C 대거는 C가 되죠? C 대거는 C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헤미시안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를 내가 I를 앞에다 놓고 C로 정의하면은 이 C 역시 커미션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 A, B, C가 다 커미션 오퍼레이터다. 이거는 알겠죠? 그럴 경우에 A의 uncertainty, B의 uncertainty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는 C의 expectation value니까 이거는 상수죠. C의 expectation value는. 이미의 state에 대해서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설명했으니까 집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A, B의 대거를 한번 쭉 계산해가지고 뭔지 보고 그 다음에 A, B의 커뮤테이터라는 게 IC니까 IC의 대거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비교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것까지 지금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게 uncertainty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uncertainty라는 거는. uncertainty라는 거는 우리가 요거에 그러니까 A라는 피지컬은 어브저버블의 uncertainty의 자승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기억합니까? A 빼기 A의 요거의 자승의 이걸 했죠. 네?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그냥 오퍼레이터가 아닌 걸로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오퍼레이터 측정치에서 측정치의 평균값을 뺀 거를 자승해가지고 에버리지를 취한 거다. 그 얘기였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자승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승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A 마이너스 요걸 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A의 expectation value죠. 이건 상수기 때문에 expectation value 해봐야 뭐가 돼? 다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거에 자승을 해줘야지 0이 안 나오고 평균 편차 같은 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승을 해준 이유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냥 이대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A의 자승 빼기 이건 내가 예전에 했는데 A의 자승 빼기 풀었으면 이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면 돼요. 그래서 통상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이런 관계가 필요가. 이거 왜 나오죠? 왜 나옵니까?
이거를 풀었으면 A 자승 마이너스 2배의 AA 더하기 A 자승이니까 여기다 expectation value 하면은 A 자승 마이너스 2배의 A의 자승 더하기 A의 자승이니까 이게 나오죠. 금방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델타 A는 이렇게 정의가 됐다. 델타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됐다. 요거의 자승의 expectation value. 이게 이제 B라는 오퍼레이터의 uncertainty의 자승이고 A라는 오퍼레이터의 uncertainty 자승 이기입니다. 근데 A의 expectation value는 상수죠. 그러니까 내가 A-A를 이거를 내가 이거 지금 A의 편차잖아요. 평균값에서부터의 편차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expectation value서부터의 그거니까 이거를 내가 델타 A라는 오퍼레이터로 편의상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A 어쨌든 간에 이 전체가 하나의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델타 A라는 오퍼레이터는 허미시안입니다. 왜 허미시안이야? 이거 왜 허미시안이죠? 이거 델타 A의 대거는 델타 A인데 이 경우가 이게 허미시안이 되려면 A의 expectation value가 리얼이 돼야 되죠. 리얼이. 숫자니까. 만약에 컴플렉스 넘버면은 안 되잖아요. 대거를 취하면은. 왜 그렇죠? 이게 A가 지금 이 경우에는 말이죠. A, B가 다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죠.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리얼입니다. 허미시안 오퍼레이터. 그래서 중요한 성질인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미지 스테이트입니다. A, psi. 여기 허미시안 오퍼레이터 A의 expectation value, 이미지 스테이트에 대한 expectation value. 이거 내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expectation value는 이게 지금 허미시안 오퍼레이터 A의 expectation value죠. 요 값이 리얼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같으면. 요거만 보이면 되죠? 이거는 보일 수 있어요? 보여봐? 어떻게 보여봐? 이거 먼저 내가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 어떻게 됩니까? A 대거 푸사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허미시안. 허미시안이니까 어떻게 돼? A 푸사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근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어떻게 쓸 수가 있어? 푸사이, A 푸사이죠? 이게 바로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성질입니다.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 어떤 any state, arbitrary state에 대한 허미시안 오퍼레이터 expectation value는 리얼이다. 예? 리얼. 이 expectation value가 리얼이다. when 이렇게 있을 때. 리얼. 그러니까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이미지 스테이트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항상 리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대거 취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게 허미시안 오퍼레이터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리얼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자면은 푸사이 파이라는 걸 취하면 이거는 이게 리얼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취해주니까 자기 자신하고 같으니까 리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고로 이게 또 이거고 내가 B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델타 B라는 오퍼레이터로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역시 델타 B라는 오퍼레이터도 역시 리얼이 허미시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 이제 uncertainty principle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바닥은 다져졌죠. 다져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거 뭡니까? 델타의 델타 B는 이거니까 요거 뭐예요? 요거 델타 A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걸 다시 쓰면은 말이죠. 델타 A라는 오퍼레이터의 그렇죠? 델타 A는 오퍼레이터잖아. 델타는 오퍼레이터의 자승의 expectation value죠. 요건 뭐야?
델타 B라는 오퍼레이터의 자승의 expectation value가 델타 B죠. 그러니까 내가 델타 A, 델타 B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은 델타 A 내가 자승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승 안 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 말이죠. 뭐하고 같냐 하면은 델타 A라는 오퍼레이터의 자승의 expectation value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 푸사에 대해서 델타 B라는 오퍼레이터의 자승의 expectation value하고 같겠죠.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푸사이에 델타 A의 자승의 푸사이 하고 푸사이에 델타 B의 자승의 푸사이. 이 푸사이는 임의의 스테이트입니다. 임의의 스테이트. 이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델타 A의 자승, 델타 B의 자승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오케이죠? 그냥 이거는 여기서 지금 정의한 걸 그대로 옮겨 쓴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쓰면은 말이죠. 지금 델타 A라는 이게 새로 디파인한 오퍼레이터. 델타 A가 지금 이거죠. 어디 갔어? A-A의 expectation value.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말이죠. 여기서 내가 다시 쓰면은 요걸 다시 쓰면은 요거는 뭡니까? 델타 A 곱하기 델타 A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이쪽으로 불화 쪽으로 옮기면은 뭐가 되겠어요? 델타 A의 어드 조인트가 되죠? 근데 델타 A는 허미션이라고 그랬죠? 허미션이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A의 푸사이, 델타 A의 푸사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델타 A의 자승이니까. 델타 B의 자승 어떻게 되겠어? 델타 B의 푸사이, 델타 B의 푸사이 이렇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델타 A나 델타 B 두 개 다 허미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푸사이에 델타 A가 작용한 거를 내가 알파라는 새로운 스테이트로 쓰겠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알파가 되겠죠. 네? 내가 푸사이에 델타 B가 작용한 거를 내가 베타라는 스테이트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알파의 내적, 자기 자신의 내적, 베타의 자기 자신의 내적에 곱한 거는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알파 베타의 내적의 절대값의 자승보다 크다.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의 베타 이거는 항상 이렇다. 요게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고 합니다.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죠. 수학적인 결과입니다. 조금 있다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바르츠의 부등식. 이건 수학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캡벡터의 내적, 베타라는 캡벡터의 노음이죠. 노음을 두 개 곱한 거는 알파 베타 내적의 절대값의 자승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이 부등식입니다. 요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여기다가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A, 델타 B의 자승들의 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절대값하고 이게 델타 A의 푸사이, 델타 B의 푸사이의 요거의 절대값의 자승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되죠? 내 그대로 쓴 겁니다. 알파, 베타 대신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델타 A의 자승, 델타 B의 자승은 푸사이의 델타 A 한 거, 푸사이의 델타 B 한 거 내적의 절대값의 자승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근데 요거는 말이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요 안에 든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델타 A가 허미션이니까 이쪽으로 옮겨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델타 A, 델타 B의 푸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뭘 알았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델타 A, 델타 B의 자승은 적어도
이거 다 코사인. 지금 이런 결과까지는 얻어냈죠? 슈가르트 이니퀄리티 써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델타 A, 델타 B는 두 개 다 허미시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약간의 조작을 하면은, 조작.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귀찮으니까 내가 여기, 가로 띄워버리겠습니다. 델타 A, 델타 B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2분의 1에 델타 A, 델타 B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죠? A, B는 뭡니까? A, B는 AB-BA죠. 커뮤테이터. 여기 쓴 거는 이거는 우리가 스퀘어 브레킷이라고, 이거 컬리 브레킷이라고 그러는데, 이 컬리 브레킷은 정의가 뭐냐면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이걸 우리가 엔타이 브레킷. 엔타이 브레킷. 이거는 커뮤테이터. 이거는 엔타이 커뮤테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빼기고 더하기.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나오겠죠? 산수입니다, 산수. 근데 AB가 허미시안이면은 요 엔타이 커뮤테이터에 또 역시 허미시안이겠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 A하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요거의 대거는 A, B다 이런 얘기. 그렇잖아 이거 비교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것도 역시 요거는 허미시안입니다. 요거 허미시안. 왜? 이런 성질 때문에 허미시안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주어졌죠. 요거는 뭡니까? 델타 A, 델타 B의 커뮤테이터는 델타 B의 커뮤테이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A 빼기 A하고 B 빼기 B의 이거죠. 근데 상수하고 어떤 오퍼레이터 커뮤테이터는 항상 0이죠. 상수는 앞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같아? A, B의 커뮤테이터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G라는 오퍼레이터로 정리를 하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2분의 1에 아까 델타의 델타의 커뮤테이터는 AB 커뮤테이터니까 뭐가 되겠어? I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IC.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G는 요거니까 G 대거고 역시 저기서 C도 C 대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이에 A, B에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G 플러스 2분의 IC에 푸사이 요거의 절대값의 자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하죠. 지금 이거 절대값 씌우기 전에 생각하면은 푸사이의 G의 푸사이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G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허미시안이라고 그랬죠? 허미시안 오퍼레이터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뭐야? 리얼 넘버죠? 아까 했죠? 바로 나오잖아 바로.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리얼이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푸사이의 C의 푸사이도 역시 리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뜻이 뭡니까? 요 뜻이 요걸 내가 어떤 G라는 값으로 놓고 요거를 내가 스몰 c라는 값으로 넣는다고 그러면은 G나 C나 두 개 다 리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G 더하기 2분의 IC의 절대값의 자승이죠. G하고 C가 다 리얼인. 이거는 뭐예요 이건? G의 자승 더하기 4분의 절대값 C의 자승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안 따라도 마음대로 해. 4분의 이게 C의 자승입니다. 당연히 그렇잖아. 이게 G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자승이니까. 오케이? 여기서 우리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적어도 뭐가 크게 같냐면은 4분의 C의 expectation value죠. C의 4분의 C의 expectation value의 절대값의 자승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네. C가 아까 EC입니다. 그래, 안 그래? 아까 EC는 뭐야, EC는? EC는, 내가 이거 값을 C라고 그런 거고. 요걸 내가 C틸다라고 그럴까? 귀찮으니까, 그럼. C틸다. 여러분들이 뭐 혼동되면 C틸다 이렇게. C틸다는 C의 expectation value입니다. expectation value. 왜 절대값의 자승이니까 요거는 C의 expectation value 절대값이다. 이게 뭐야? 교과죠. 델타의 자승, 델타의 자승이 4의 C의 expectation value의 절대값의 자승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나와야지. 자승 벗기면 어떻게 나와? 전부 다 0보다 큰 거니까 델타의 델타비는 2분의 C보다 C의 절대값. 오케이? 체크됐죠. 자, 그럼 남은 건 뭐냐? 남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보이는 것만 남았지. 이거 숙제로 내줄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아? 아, 이렇게 또 항양열에 불타는 사람은 또 보기 드물죠. 할 수 없이 해줘야 되겠네.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는 말이죠. 지금 뭐냐 하면 이거죠. 어떤 알파, 베타, 베타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알파, 베타의 내적의 절대값의 자승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스테이트, 갬마라는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는데 요거를 알파라는 거하고 베타, 람다, 베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 람다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컴플렉스 넘버. 람다는 컴플렉스 넘버다.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갬마를 하면은 이거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내적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에 뭐 이거 다 써줘야 되겠네. 그쵸? 알파 플러스 람다 스타 베타 요거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그다음에 알파 람다 베타 요거의 내적이죠. 내적이니까 이거를 내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플러스 람다 스타 베타 알파 그 다음에 람다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람다의 절대값의 자승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미니멈을 구해 보면은 이거의 미니멈 값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미니멈을 만족하는 조건은 뭡니까? 이거 람다 스타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조건이 미니멈이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i라는 그런 숫자를 넣고 이게 전부 다 expectation value 숫자죠.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래서 di의 d 람다도 0이 될 거고 미니멈이 되면은 그러면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di의 d 람다가 0이 되면 뭐니까? 요게 지금 람다라는 게 이게 람다 스타 람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람다로 미분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람다 스타의 베타는 0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람다 스타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di를 d 람다 스타에 대해서 미분했어도 0이 돼야 돼. 왜냐면 미니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베타 알파 플러스 람다의 베타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람다는 뭐가 되겠어요? 람다는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 알파. 우리가 이거는 여기서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타는 이거는 리얼이죠. 이거 자기 자신의 놈이니까. 근데 알파 베타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가 이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는 거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하고 람다 스타가 미니멈일 경우는 저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니멈일 경우에도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람다하고 람다 스타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조 관계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볼까요?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말이죠. 요 i에다 집어넣으면 i는 뭐가 되냐 하면은 알파 람다 스타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람다 스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죠. 그 다음에 람다를 집어넣으면 람다는 마이너스 베타 알파죠.
마이너스 베타 알파 이거 뭡니까? 여기 뭐 하나 빠진 거 있죠? 이게 람다 스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베타 알파가 곱해져 있죠? 베타 알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람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베타에 알파 베타를 곱하게 되어 있죠. 네 번째 항은 이거는 람다하고 람다 스타를 곱해주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베타 베타에 이거에 자승하고 알파 베타 베타 알파죠. 이거 두 개 곱하면은 그 다음에 베타 베타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게 지금 I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죠. 요거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0보다 크다 이 얘기죠. 요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요건 뭡니까? 요거 이항에서 다시 써주면 알파 베타 베타는 뭐보다 커? 알파 베타 알파보다 크니까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알파 베타의 절대값의 자승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관계는 이게 람다나 이 값이 미니멈일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미니멈일 때 비해서. 이래서 우리는 슈왈츠 니클트 정리해가지고 두 개의 AB의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거의 커뮤테이터를 IC라고 정의했을 때 그렇게 되면 C도 이제 허미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 AB의 uncertainty의 곱은 그 C라는 이렇게 정의한 C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의 절대값을 둘로 나눈 것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XP가 2분의 H바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덴버그의 uncertainty relation을 완벽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